저희가 10년째 그 SSK 대형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제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대형 연구단이다 보니까 세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파트너십 이론 분과가 있고요. 두 번째 분과가 이제 북한개발협력 분과이고요. 세 번째가 SDG 이행에 관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 분과가 저희가 10년이나 이 국제개발 협력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 각 분과에서 하나씩 책을 쓰자. 그게 우리가 이제 이 SSK 연구를 10년 동안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번에 이제 이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 협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제 다른 두 분과에서도 각각 책을 하나 집필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현재 북한에 대한 그 국제개발 협력이 거의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 사회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중단된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북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완전히 이 저자들이 새롭게 구성한 그런 글들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문 학술지에 이미 다 게재된 그런 논문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산재되어 있는 논문들을 한번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북한 관계가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북한 개발 협력 사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국제사회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향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 기반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과거에 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목적이 반 그리고 실질적 목적이 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북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평화와 SDG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거버넌스 문제 이런 다양한 개념, 이론, 그다음에 정책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협력, 그다음에 또 남남협력, 삼각협력, 그다음에 다자기구와 NGO의 역할, 그다음에 북한과 아세안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수원체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북한 개발 협력을 이게 평화와 개발이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이게 북한 개발 협력을 할 때 어떤 그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삼각협력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삼각협력은 이게 남북한과 뭐 국제기구가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이래서 세 행위자가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그런 협력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한국 내에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한 사업을 하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행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일관되고 좀 협력적인 그런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남한 내 어떤 그 북한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장에서는 북한과 아세안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세안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국가군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에 북한과 아세안이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세안이 북한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뭐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 아니면 좀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바뀌었다, 뭐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장에서는 북한 수원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원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공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받는 북한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그 수원 기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지방정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군부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의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수원을 받았을 때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7번째 장에서는 대북한 기술협력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개발 협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에서는 앞으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신재생 에너지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을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시키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전력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어서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북한 개발 협력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9번째 장에서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 이론과 개념 중에서 취약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fragile state라고 얘기하는데, 그 취약국가 개념을 가지고 북한 개발 협력을 조망하고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북한이 왜 취약국가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취약국가들에게 했던 그런 정책과는 조금 다른 차별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9개 장들이 품고 있는 일관된 주제는 지속 가능한 북한 개발 협력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하나는 한쪽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몇 가지 논문들은 북한에 대한 ODA, 북한 개발 협력과 아주 밀접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논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논문들은 조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좀 한 다리 좀 건너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단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론입니다. 포괄적 파트너십은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공여국도 있고, 수원국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또 민간 기업도 있고, 또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걸 보도해주는 언론인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행위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런 규범에 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규범적인 생각과 실제 국제개발 협력에서 일어나는 현실 간에 좀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더 어렵습니다. 북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굉장히 대북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들은 뭐냐면 지금 UN 대북 제재 상황에서 공여국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국인 북한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북한 개발 협력을 했을 때의 좋은 점과 또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한국 내의 분절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보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이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구상하면서 저희가 지금 10년째 연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괄적 파트너십의 개념, 이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분석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개발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대안 개념과 대안 이론으로 대북한 그 개발 협력 사업을 분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 북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분석 틀,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개념과 이론들이 과연 정말로 북한 개발 협력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과 북한 관련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사성과 그 다음에 차별성을 또 비교해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 수록된 9개의 논문은 이미 전문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낸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 학술지에 실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학문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연구진들이 주요 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사실 현재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 개발 협력이고 중단된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향후 펼쳐질 다양한 형태의 북한 개발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남북한 관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ODA를 증액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떻든 간에 ODA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이런 빨리 증가하는 한국의 ODA에서 북한이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남한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경쟁과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 내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아동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좀 좋아지고 국제 환경이 변하면 이제 대규모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좀 한번 읽어보고 과거에 했었던 우리 북한 개발 협력의 장단점을 또 파악을 하시고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 개발 협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10년째 국제개발협력 포괄적 파트너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쓴 글이 전문 학술지에 300개가 넘습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그리고 연구진 독자적으로 쓴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권의 책을 기획해서 각 분과에서 3개의 책을 더 내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책이 나왔으니까 내년까지 2권의 더 책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이제 포괄적 파트너십 이론에 관한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책은 SDG 이행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들을 연구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SSK 대형 연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개발 협력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도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북한 개발 협력 사례를 가지고 글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 북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몇 책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책에 더해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조금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 행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돕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봐서 저는 그 최정규 교수가 집필한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할 건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상황과 개념 이론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외국 저서로서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모티스 밴더빈 교수가 집필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Ideas, Interests and Foreign Aid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Foreign Aid는 해외 원조고요. 아이디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외 원조를 할 건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터레스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 다양한 그 해외 원조를 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외 원조의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저발전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이라는 한 축의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국이 추구하는 어떤 외교적 목적, 이것들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